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변동성을 확대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이 기대하는 발언을 하지 않자 투자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FOMC 회의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번 주까지 중국의 양회가 진행이 되고요. 또 주말 사이에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경기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의 이번 주의 투자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테크 텐트럼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야기한 기술주의 급락과 관련한 투자 작전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봄에는 집콕 탈출이라는 제목의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포스코의 열연 제품 지정 판매점 이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드립니다.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투자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해 주신 작전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테크 텐트럼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아무래도 고평가 우려가 있던 이런 부담이 있었던 기술주들의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테크 텐트럼이라는 신조어까지 좀 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장은 일단 국채 금리의 상승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이 국채 금리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거든요.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이제 그 기술주들의 하락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감이 어느 정도 조금 좀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최근 시장 내 있는 큰 재료 세 가지를 좀 짚어보게 되면요. 뭐 호재성 재료는 두 가지, 그리고 악재성 재료는 한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호재성 재료 두 가지. 실질적으로 미국 1.9조 달러 규모의 어떤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 지난 주말 미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시장 내 긍정적인 어떤 그 상승에 대한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호재성 재료는 역시 뭐 백신 보급의 가속도 실질적으로 그 미국 내 그 전체 국민의 20%가 넘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 맞으면서 일단 전반적인 그 집단 면역에 대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경제적인 락다운에서 실질적으로 점차 완화되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계속되는 경제 회복의 순서를 빠른 속도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금요일 미국 시장의 상승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우려가 되었었던 금리 부분을 다소간 좀 하향 안정화시켰던 요인은 뭐니 해도 미국의 고용 회복이었습니다. 그 고용 회복 일자리가 증가한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시장 내 전망치 대비해서 상당 부분 한 10만 개 이상 긍정적인 수치 발표 만들어내면서 금요일 미국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평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실질적인 이 배경에는 백신 보급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가장 기저에서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악재 부분 금리 변동성 뭐니 금리 변동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금리 변동성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과연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장기 금리차와 단기 금리의 그 차이, 역전 현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장 내에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역배열로 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면 정배열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통화 당국의 그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상황들 그리고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그 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프를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어느덧 실질적으로 1.5%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장중 한때 1.6%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5% 중초반대로 안정화 기미를 보이게 되었고, 이와 맞물린 어떤 그 다우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다시금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 바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 미국 그 선물 지수 좀 체크를 해봤더니요, 여전히 지난 금요일 시장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어떤 그 반등 국면, 추가적인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마도 일단 그 미국 특히나 기술주 같은 부분 그리고 미국 S&P 500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과매도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 실마리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결국은 두 가지죠.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주말 통과했다라는 거 긍정적인 것 한 가지, 그리고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미 FOMC에서의 어떤 그 의사결정, 과연 시장은 어떤 그 새로운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랄지 YCC 곡선에 대한 어떤 그 기대랄지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과연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느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느냐의 문제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금리의 역전 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2013년이죠. QE 텐트럼 이 있었죠. 양적 실질적인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면, 그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 내 돌아다니는 유동성의 훼손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이 줄어든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힌트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은 이제 지금 과매도 국면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경기 회복 그리고 실적 장세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난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 부분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뭐 인플레는 분명히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당분간 상당 기간 인내를 하겠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연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은 이를 평가했고,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연준과 FOMC 가장 포커스를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 특히나 최근 들어서 고용의 안정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은 지금 현재 상황 고용의 회복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고용의 회복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실업률의 개선이랄지,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폭의 어떤 그 가속화랄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분명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기 회복이 동반되어지는 그런 좋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점. 나쁜 인플레가 아니다.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가 있는데 이 구분은
수요가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 경기 회복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경기 회복이 동반되어지는 긍정적인 좋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론 그 속도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 이를 반증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 대표적인 자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 인플레 해지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이 부분도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금의 가격 어느덧 1,700불까지 빠져 있고요. 크립토 커런시, 그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가격도 6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5만 2천, 5만 3천 달러까지 하락해져 있는 그런 상황. 만약에 시장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의해서 정말로 그 우려감이 커져 있다라면 오히려 금 가격의 상승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이 분명히 뒤따라야만 하는데 지금 현재 약간 이상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물론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가격 방향성의 일치성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 유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강세뿐이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시장 내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악재 중에 하나인 금리의 급격한 변동성 그 자체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단기간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에 대한 발작 가능성, 소위 말하는 테크 텐트럼, 그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그 부분, 주요 배경, 4차 산업 관련, 이제 본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반도체랄지 5G랄지 전기 자동차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정말적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폭증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EV 파티,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축제다라고 불릴 정도로 2025년 정도가 되면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은 화석 연료 자동차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 대체 에너지에 의한 자동차만을 생산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그런 상황들. 그렇다면 EV 파티가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EV 전기 자동차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맞다. 다만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테슬라랄지 중국의 니오랄지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슬라와 니오 같은 좀 선두주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쟁자들이 앞으로 다수 출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블루 오션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점차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레드 오션으로 바뀌어지게 될 가능성. 그렇다면 이 부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 대체 에너지 자동차의 파이는 커지는데 이때까지 독식을 해왔던 테슬라나 니오, 경쟁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두 가지죠. 그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나 니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점점 그 기술 발전을 더욱더 해나가지 않는다라면 다른 경쟁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한편으로는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관계되어져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
소위 말하는 배터리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완성차 간 경쟁은 격화되지만 파이가 커지게 되면서 부품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완성차, 전기자동차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자동차 부품 업종으로의 관심 포트폴리오를 확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우리 시청자와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과 또 실업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도는 좀 개선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이렇게 좀 경기가 회복되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좋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인플레 해지 수단인 금과 이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금리 이런 이 변동은 좀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라는 점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술주 발작은 또 제한적일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 6% 이렇게 가지고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개막한 이제 중국의 양회가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 관련한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이 부분 꺼내온 가장 큰 배경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사실상 일정 기간 조금 좀 중국을 우리가 잊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조금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점차.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 부분 돋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일례를 들게 되면 2020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2.3%. 그리고 올해 전인대에서 설정을 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 작년에 설정을 안 했죠. 올해는 다시금 설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6% 이상 만들어내겠다라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 부분은 2019년에 그들이 설정한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부분. 이제 그들은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올해 안에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으며 분명히 전 세계에 천명을 하였다라는 그런 부분. 여기에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부분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동일 수치로 그리고 비화석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들의 의지, 결국은 2차 전지와 태양력, 그리고 풍력, 대체 에너지를 의미한다라는 점. 이 부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이 되는 14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작년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2.3%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전 성장률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그 기저효과에 의해서 6% 이상의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올해 오히려 중국 정부는 6% 이상을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주요 국제기구들 국제은행들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를 훨씬 상회하게 됩니다. IMF가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1%를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7.9%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고성장 구도, 기저효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고성장 구도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 중국.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서서히 이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분명히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 가지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기초소재와 원자재, 그리고 물류까지. 여기에는 철강이랄지 화학이랄지 그리고
해상 운송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친환경 비화석과 관련된 그런 관련 업종군들, 결국은 태양광이랄지 풍력이랄지 전기, 자동차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완전 해제 가능성. 물론 지금 현재 양국 간의 관광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충분히 지금 달구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코로나 백신 접종과 맞물리고 빠른 차원에서 어떤 자가격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완화가 되어지는 그런 기미가 보여진다라면 한동안 억눌렸었던 그런 여행업종, 카지노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 호텔 업종 급격한 시장 내 관심의 증가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 비철 금속의 가격이랄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죠.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등 소재류의 가격이랄지, 그리고 이를 운반하고 있는 벌크선 운임지수, 컨테이너 운임지수 모두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중국의 경제 회복, 이와 또 맞물린 글로벌 경기 회복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특히나 한한령의 완전 해제 가능성,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 가면서 코로나로 힘들었었던 그런 산업군들 분명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를 비롯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한한령의 해제 아마도 가장 선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완전 해제 가능성의 논의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나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여행, 카지노. 여행 업종은요,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형 자산을만을 가지고 있는 여행 업종이 있는 반면 유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행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흔히들 거꾸로 얘기하면 카지노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강원랜드나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무형 자산, 롯데관광이나 하나투어는 무형 자산이 많지만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GKL 같은 경우에 유형 자산의 비중이 이들보다는 훨씬 높다. 그러면 유형 자산, 최근 인플레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에 어떤 직접적인 효과도 그들 주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를 일만 있지 하락할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좀 편한 마음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거의 주요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뤘던 중국이 올해는 6% 성장률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사실 이 5개년 계획이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시장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저희가 관심 가져볼 업종과 섹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와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 통화 정책의 시장은 지금 관망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FOMC 통화 정책이 과연 유동성을 훼손하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 정책이 나올까? 이 부분은 거의 아니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리의 역전 현상을 조금 좀 제자리로 돌려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굳이 그런 부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지속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근간인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오히려 방점을 찍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시장 금리의 상승은 긍정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다만 급격한 금리의 변화는 다소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조금 기울기가 좀
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인데 기울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좀 완만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경기 개선, 인플레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기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절대 부담으로 가주셔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이런 상황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그 일자리 효과가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여기에 기술주가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배경, 평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시장 점차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번에 시장 내에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외국인 수급 변화가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는 여전히 환율의 방향성,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 달러 인덱스 지난 주말 91.99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한 89, 90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2포인트까지 왔다라는 부분은 달러가 상당 부분 강세 전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이 부분 결국은 조금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만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같이 맞물려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 기업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에 좀 주목을 해보자. 첫 번째, 중국 양회에서 그들이 정한 6%의 목표치. 결국은 이와 관련된 한동안 다소간 지금 시장 내 관심이 좀 뜸했던 화장품이랄지 면세점이랄지 여행이랄지 뭐 카지노랄지까지 확산해서 그 한번 운송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경기 사이클 면에서 사이클에 진입하는 반도체나 배터리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고성장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업종군들, 자율주행, 특히나 전자결제 관련주, 그리고 5G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이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인 고용과 물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각각 10일과 12일 있다라는 부분,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 두시면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수가 어떻게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그렇게 되면서 유동성이 훼손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여부, 이 부분까지 이렇게 좀 한 걸음 한 걸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투자 전략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작전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 함께 분석해보고 투자 작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봄에는 집콕 탈출이라는 제목의 음식료, 유통 스몰캡 업종 리포트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 외부 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에 무게를 둔 리포트인데요. 허반석 전문위원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입니다. 2021년 올해 2월 17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우연하게도 매주 월요일이면 제가 스몰캡 산업과 섹터에 관련된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를 중심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해서 기업 선정, 종목 선정까지 가셔서 매수해 가신다면 올해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매집 구간이다라고 방송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음식료, 유통 섹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억눌려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다가 이제는 오늘 이 리포트의 제목처럼 봄에는 집콕에서 탈출, 이제 외부 활동 증가와 맞물려서 다시 실적과 매출, 영업이익까지 증대될 수 있는 산업이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료 유통업종을 왜 살펴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차곡차곡 리포트들, 정리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활동 재개와 수요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및 접종이 이제 우리 일상에 도달했습니다.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 제한에 대한 완화 조짐이 거리두기 단계가 5인 이하 집합금지에서 8인 이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패션이나 잡화, 외식이나 소비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이제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백화점과 편의점, 외식 서비스의 채널 쪽에서 매출 회복 기대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에서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소비 경기 회복 온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볼 것이 백화점이겠죠. 백화점 채널의 매력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2월 말 오픈한 여의도의 더 현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백화점 오픈을 했는데 그곳에 인파가 몰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흡사 보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펜트업 수요, 억눌려 있던 수요가 이제 다시 올라온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백화점 업체가 가장 매력적이긴 한데 가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나 잡화에 대한 수요 회복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쿠팡의 뉴욕 상장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채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면서 이마트, ssg.com, 쓱닷컴이라고 부르는 그쪽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24일 방송에서 콕 집어서 올해 21년도 꼭 집중해 보아야 할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마트가 대표적이고요. CJ 제일제당,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 네 종목을 딱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금도 여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이 12월 24일 기준이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4일을 빨간색 세로줄로 그어보면 이 구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12월 24일 이마트 차트입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12월 24일 세로줄로 그어보면요. 이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12월 24일 언급드렸던 날짜 기준으로 보면 세로줄 빨간 날이 이때가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2월 24일이 이 정도 날짜로 볼 때에 세로줄이 이 정도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12월 24일 정도에는 이마트, CJ 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의 가격적 그리고 기업 매력도가 있었던 구간이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도 가격적인 매력도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조정이 일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집중해서 보셔도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마트와 CJ 제일제당 마찬가지로 음식료 유통 섹터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채널의 유통 쪽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료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발 빅사이클 효과에 대한 부분을 리포트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곡물 가격 강세로 이어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에서 소재, 사료업체의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 강세 3월 하순에는 아미노산 가격 재차 강세가 전망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집중해 보아야 할 기업이 CJ 제일제당이 될 것입니다. 축산사료 첨가제, 핵산, 라이신 이쪽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CJ 제일제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있어서 외식 경로 비중이 높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업체들 포스트 코로나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수요 회복 효과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료 섹터 그리고 유통 섹터를 보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코로나 팬데믹 위축됐던 수요가 다시 재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포인트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통 관련된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VGF 리테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부문별로 조금 리포트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곳을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 이제 클립 영상과 이 리포트 하이라이트된 그대로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허반석 채널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 리포트 원문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수 소비 동향입니다. 펜트업 수요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렸고 위축됐고 줄어들었던 수요가 이제 급속도로 팽창한다, 살아난다 라는 그런 현상으로 일컫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가 내구재와 명품, 해외 브랜드의 판매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17%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전제품도 19%, 백화점 유명 브랜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의도의 더 현대 같은 경우가 단편적인 예가 될 거고요. 코로나19의 여파를 많이 안 보는 쪽이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뭔가 부담이 없는 고객층들이 많은 백화점 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서 백화점을 찾아오는 내점 고객의 수는 줄었지만 1인당 지출하는 금액은 오히려 코로나 시절이 더 늘어났다라는 통계치가 있는 만큼 백화점 쪽에서의 위축됐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수요,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부 활동 급감으로 인해서 준내구재라고 하는 수요는 크게 부진했는데요. 준내구재는 이제 의복, 신발,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인 제품들이겠죠. 의류, 신발, 가방, 운동용품이나 오락용품 등이 될 텐데 이쪽에서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의복은 마이너스 16%, 신발과 가방은 마이너스 23%였는데 이제 상승을 했던 승용차나 가전, 백화점 섹터는 주가적으로 따진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할 시기를 조율해보는 시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줄어들었던 의복과 신발, 가방 섹터에 대한 상승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의복이나 가방, 그리고 신발, OEM 업체들이 떠오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피해가 컸던 업종과 업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컸으니까 회복도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백화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
백화점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도 줄고요. 패션 잡화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도 하락했는데 2020년도 매출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소비 회복 그리고 소비 환경이 내구재와 준내구재 중심으로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준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저가 제품, 신발, 옷, 가방 이렇게 되고요. 내구재라고 한다면 오래 사용이 가능한 재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자동차, 텔레비전, 가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섹터별로 상승이 나와준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업별로 목석 가리기를 좀 해주셔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고객층, 주로 이제 중산층 이상의 그런 섹터, 그런 부류를 좀 보시면 좋을 텐데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의 확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고객층, 주 고객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부분에 있어서 구매력이 크게 팽창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소비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은 뭔가 시장,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고 구매를 확확 하고는 있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월 15일 제가 신세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익 극대화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접근 유효한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음식료 탑픽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롯데 칠성이 되겠는데요. 외부 활동 재개, 외식 비중의 증가, 그렇게 된다면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의 개선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돼지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아미노산 부문의 이익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CJ 제일제당, 사료용 아미노산 호황 지속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료 유통 섹터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조금 활용을 하셔서 첫 번째, 차트상 낮은 위험,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 모멘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난다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기업들을. 그리고 산업이 시장이 성장하는 음식료 섹터도 유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포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료 유통업종 리포트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공개될 종목 리포트들도 같이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채워볼 시간인데요. 하치계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치계 전문위원과 제가 포트폴리오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치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나둘씩 구성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3가지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들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동스틸, 그 다음에 재룡전기, 한일사유가 좀 되겠는데요.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토목이라든가 건설,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등에 사용되는 열연 제품의 후판을 절단 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는, 또 판매까지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73년도에 지금 설립이 되어서 포스코 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구리라든가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죠. 민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철강 관련된 이 종목들도 좀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동스틸을 좀 잘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북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좋다, 또 북미 간의 관계에서 좋다고 하면은 또 가스관 사업으로 인해서의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4월달에 서울하고 부산의 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이제 대선으로 이어진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좀 발표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여당 쪽의 그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위권에 좀 랭킹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권에서의 여당 쪽에서의 그동안에 펼쳤던 그 정책들의 그 방향을 좀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선두권에 달리고 있는 그 지지자들의 그 선두권에 달리고 있는 그런 대선급들의 그 정책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남북 간의 이런 관계에 좀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맞춰서도 우리가 좀 벌 수 있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라든가 개폐기, GIS를 좀 제조를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그 기초적인 부분이죠. 전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변압기라든가 개폐기 이 부분에서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에도 연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도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 투자 이야기가 좀 나왔고, 자, 이것 또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고서가 끝나고 나면은 일단은 뭐 대선으로 방향이 좀 바람이 이제 불게 된다고 하면은 각 그 대선 주자급들이 펼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권 쪽에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철도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로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배합 사료를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구 사료라든가 양계 사료 등을 좀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양계 사료 같은 경우는 벤처 인증을 했더만 매직이라는 사료 브랜드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육 유통업체인 K미트를 100% 자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 물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밥상 물가가 우리나라가 OECD 정도의 1월달에 4위를 좀 차지했다고, 또 2월달에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 선물 거래소 쪽에서의 옥수수라든가 대두 이런 곡물 가격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좀 볼 수 있겠다. 아무래도 곡물 가격, 특히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료를 사용하는 그 옥수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서 사료 가격들을 또 인상이 되고, 그러면 그 인상된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출이든가 영업이익 쪽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물 가격 원자재 상승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간혹 가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독감이 좀 발생했을 때도 테마로서의 부각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미중 간의 갈등,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제도 기사를 통해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한테 내정 간섭이다라고 단호하게 좀 말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동스틸, 재룡전기, 한일사료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대동스틸을 한번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볼까요? 네,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지만 지난해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었던 종가죠. 5,430원을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6,500원 정도까지 해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5,3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동스틸 매수가는 지난 금요일에 종가 5,430원, 목표가는 조금 멀리 6,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네요. 5,3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재기 전문위원님,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 작전들 가득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작전 세워봤으니까 이제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고수익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환절기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체로 5도 이하에 머물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3도, 광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만큼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 한때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1도, 대전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13도, 춘천과 청주 14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강릉은 0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속초 7도, 강릉 10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부산과 대구는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 16도,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면서 금요일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